안녕하세요. 전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이야기다 보니 제 신분이 드러날 만한 내용과 지칭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곳에 사연을 보냈다는 건 저에게도 남들은 쉽게 겪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설명하러 나왔을 거고요. 지금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설명해드릴 사연으로 인해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없을 뻔했습니다. 물론 불륜이나 치정에 관련한 일이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황당해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겪게 된 일이 워낙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 아직까지도 그날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네요.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너무 궁금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데 그럼 빨리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전 너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을 만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춰 살아가고 있었죠. 대학을 진학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느 평범한 20대 여대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훗날 그날의 사건을 겪게 되었죠. 그 남자친구는 저와 동기인 사람이었어요. 신입생 센터를 할 때부터 눈에 띄는 친구였는데 외모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뭐든 한 발씩 느려서 손이 많이 가는 친구여서 사람 챙겨주는 걸 의무처럼 하는 저로서는 시선이 그 남자 동기에게 갈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 동기의 이름은 박상윤이었어요. 상윤이와는 같은 학과의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 금세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윤이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한데 뭐든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칠치지 못해서 제가 학교 생활하는 내내 챙겨줘야 했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들과 동기들은 저와 상윤이에게 꼭 엄마와 아들 같다면서 우리들 별명을 연결시켜 부르고는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있진 않아서 오래된 친구처럼 학교 내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상윤이가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2년이 조금 되지 않아 복학을 했죠. 바로 복학을 한 상윤이는 군대를 다녀왔다고는 하나 남자가 되기는커녕 더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학교 생활도 사회도 바뀐 게 많다면서 이전보다 더 치치지 못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결국 4학년인 제가 후배들을 불러 모아 단합도 시키고 2학년 후배들에게 도움도 받아가면서 상윤이가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학년에 취업 준비까지 하고 있어 정신이 없었지만 매일 상윤이에게 밥은 먹었냐, 공부는 잘 되냐 등등 어미새가 아기새를 챙기듯 신경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기도 했죠. 젊은 남녀가 그 긴 시간 동안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는데 어떻게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길 수 있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상윤이를 좋아하게 되었고 곧이어 상윤이도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며 고백을 해왔죠. 그렇게 우리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전과 다를 건 없었어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남자같이 보였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일일이 챙겨줘야 할 게 많은 남자친구였죠.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여유가 없어서 많이 챙겨주지 못했는데 취업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생기게 되자 본격적으로 남자친구를 내조하게 되었어요. 사회인이 되어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된 제가 남자친구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각 계절별로 옷 한두 장으로 버티는 후줄근한 남자친구를 좀 보기 단정하게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맨날 깨져있는 안경도 2개 사주고 옷도 사주면서 취업 준비하는 공부에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죠. 상윤이와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들 저보고 진짜 상윤이 엄마새가 되기로 했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좋기만 했지만요. 어쨌거나 남자친구 상윤이와는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을 때 신경이 쓰이는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남자친구를 뒤에서 봤더니 얼굴을 숨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외아들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아닌 것 같다 황당하기도 했고
기분도 나빴죠.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여동생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하니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라고 한 여자가 굳이 우리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데 끼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앞에서 싫은 내색은 하고 싶지 않았고 저랑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으니 거절하지 않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소개한 것과 달리 단순히 친한 여동생 사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자 쪽은 딱 봐도 제 남자친구 상현이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남자친구 옆에 팔짱을 끼고 붙어서는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하며 눈웃음을 치는 게 같은 여자인 저에게는 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붙어 있으려고 하면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갈라놓은 것만 해도 여러 번이었어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여자와 헤어지고 난 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남자친구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한 그 여자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까지 따라왔고 결국 셋이서 밥과 술을 먹게 되었죠.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나고 있으니 평소에는 써서 잘 먹지도 않는 술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사람 모습을 보니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저에게 대놓고 경계심을 보이지 않던 여자애가 그 자리에서 거슬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말해봐요. 나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언니, 눈이랑 코 손댄 거죠? 처음에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한참을 보니까 만진 티가 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했어요? 아,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수술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아서 추천해주려고요. 언니처럼 나오면 수술한지 모를 것 같아요. 오빠도 언니 수술한 거 몰랐지? 어? 아닐 텐데. 수연이 대학교 신입생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누가 봐도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확실한데 둔한 남자친구는 이를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게 겁도 없이 내 앞에서 흉을 보는 모습에 대놓고 기분 나쁜 티를 냈죠. 안 했어요. 전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스스로에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나 얼굴 고칠 생각하지 자존감 높은 사람은 내 얼굴이 어떻든 신경 안 쓰니까요. 미안해요, 혜선씨. 수술 생각하는데 도움이 못 되어서. 제게 한 방 먹은 듯한 표정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는 못 가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또 시비를 걸어왔죠. 성형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자랑을 하듯 여자애 앞에서 제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초를 치는 소리를 했죠. 그런데 오빠 벌써 여자 취향이 변하네? 예전에는 성격이나 성품 같은 거 여자친구 조건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또 까분다. 야, 너가 내 이상형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원래 여자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성격인데? 연예인 좋아해도 항상 얼굴 예쁜 사람들 좋아했잖아. 그래서 나랑 친하게 지냈던 거 아니었어? 근데 오늘 언니 보고 좀 놀랐어. 솔직히 언니가 엄청 예쁜 얼굴 아니니까. 그래서 오빠가 이제 겨우 20대 중반인데 벌써 변했나 싶었지. 저에 비해 압도적으로 예쁘다면 할 말이라도 없지. 말라 비틀어진 멸치같이 생긴 게 남의 얼굴 평가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 소리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러다가는 끝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몇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내가 참고 무시를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둘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자애를 철저히 무시한 채 식사 자리를 이어갔죠. 그리고 그 여자애가 우리 곁에서 떨어진 순간 남자친구에게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 아까 다 들었지? 걔가 행동한 거 말한 거 그거 여자들 사이에서는 해선 안 될 행동이야. 특히
남자친구 앞에 있는 여자한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걔 아무리 봐도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너가 둔해서 못 느끼는 거고. 어쨌든 앞으로 조심해. 아주 잠깐이었지만 완전 불려시라는 걸 느꼈다니까? 걔가 어려서 워낙 말을 거르지 않고 해서 그렇게 느낀 거야. 혜선이가 날 좋아해? 절대 그럴 일 없어. 우리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나와서 친남매 같은 사이인데 아휴, 끔찍하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 진짜 몇 억분에 하나라도 걔가 날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걔한테 이성간에 가지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가 한눈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니 더 믿음이 갔죠. 그래서 별일 아닌 일로 치부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혜선이라는 그 여자애는 계속해서 거슬리는 행동을 했죠. 밤늦게 문자 또는 전화를 걸어온다거나 남자친구가 저와 같이 있는 시간에 남자친구를 불러내려는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취업을 앞둔 남자친구를 위해 구두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두를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 브랜드 구두를 사기로 했죠. 그런데 구두의 경우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상이하고 또 신발을 신는 사람들마다 족형이 달라 사이즈를 정하는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이즈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존의 남자친구가 신던 신발 사이즈로 구매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깜짝 선물로 주게 되었어요. 혹시 몰라 발이 너무 불편하면 환불을 하라고 영수증도 같이 넣어뒀죠. 선물을 받은 남자친구는 정말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는데 자신도 구두를 처음 신어봐서 사이즈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에 맞아 같이 사이즈 확인을 하러 가려고 약속을 잡았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출장이 잡히게 되면서 정신이 없었고 남자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구두에 대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두를 신고 온 남자친구를 보자 제가 사준 구두가 생각나더라고요. 구두 신고 왔네? 맞다. 내가 선물해준 구두 어떻게 했어? 우리 같이 사이즈 확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때문에 지금까지 깜빡했네. 미안. 괜찮아. 바빠서 그런 건데. 너가 사준 구두 이거야. 사이즈도 잘 맞고 예쁜 것 같아. 그런데 그 구두는 제가 선물한 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하나 제가 직접 고른 선물을 기억 못할 정도는 아니었죠. 뭐? 이거 아니야. 좀 서운하다. 내가 선물한 구두도 기억 못해? 이거 맞아. 너가 그때 환불하거나 제품 교환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품 모델을 바꿨어.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 네 스타일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같이 갈 걸 그랬다. 거기 직원 말로는 그 신발이 너 나이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신을 수 있다고 추천받았거든. 어떻게 사람 갈 때마다 추천 모델이 바뀌냐? 너는 어느 직원이 추천해줬어? 직원 아니라 전해본 적 있지, 혜선이. 혜선이가 골라줬어. 그냥 신을까 싶었는데 자기가 돈을 더 주더라도 이걸로 신으라는 거야. 더 어울린다면서. 직원분도 잘 어울린다고 말하고. 뭐?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추천한 신발 모델로 교환을 한 거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현아, 그거 내가 선물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바꿔? 미안. 나는 네가 원하는 모델로 바꿔도 된다고 말해서. 그거야 네 생각에 마음에 드는 모델 이야기지. 걔가 추천하는 걸 왜 골라? 걔가 네 여자친구야? 아니면 네 친여동생이라도 돼?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걔가 네 옆에서 알짱거리는 거 거슬리고 싫다고. 아무리 둔하다고 해도 이번 건 아니지. 그 여자애가 일부러 나한테 물 먹이는 거잖아. 수연아, 그런 거 아닐 거야. 우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뭐가 아니야. 누가 봐도 내가 한 선물 자기 취향대로 골라서 기싸움하자는 건데. 걔도 문제인데 걔가 그런 짓 하도록 놔두는 너도 문제야. 솔직히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 그리고 내가 걔 이 얘기하는 게 이번 일뿐만이 아니잖아? 우리 시간 좀 가지자.
너도 나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생각 좀 하자고. 계속 혜선이란 여자 동생 때문에 거슬리는 일이 많아지자 남자친구와 잠시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원해지는 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고 더욱더 관계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쯤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이지만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 나이도 30이 될 거고 결혼을 해야 할 테니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막 취직을 한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오며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뭐? 결혼?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너 이제 막 취업했어. 그런데 무슨 결혼이야. 나도 너 사랑하고 너랑 결혼도 할 거야.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적어도 전셋집 정도는 하나 구할 수 있게 돈 모아야 하지 않겠어? 나도 아직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다고. 모아온 돈이라고 해도 몇 천이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네 솔직한 마음만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내 프로포즈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말해달라고. 나 쉽게 결정한 거 아니야. 너라면 평생을 함께할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받게 되니 행복하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프로포즈라는 건 좀 뜬금없더라고요. 정말 결혼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싶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대답 그대로 수락을 했습니다. 얼떨결에 수락을 하게 되었지만 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죠. 제가 결혼을 수락하여 잔뜩 신이 나 있던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자신의 집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 집안에 굉장히 부유하더라고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워낙 후줄근하게 다니고 제가 챙겨줘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의뢰 남자친구 형편이 좋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먼저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는 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 행색을 그렇게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아직 뵙지도 못한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건 좀 이해가 갔어요. 저 같아도 아들의 알뜰살뜰히 챙겨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며느리감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 결혼까지 허락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 제 입장에서는 버려진 입이 쉽게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무척이나 놀라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식 걱정되는 마음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쉽게 결혼을 허락하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결혼을 하러 받기 위해서 찾아온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에게 빠지셨고 그날 바로 결혼을 허락하시게 된 거죠. 이 다음 남은 건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처음 가게 된 남자친구의 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길고 높은 담으로 둘러져 있었죠. 대문을 들어선 뒤에도 계단을 올라가고 넓은 정원을 지났어야 겨우 현관 앞으로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런 단어가 맞을 줄 모르겠지만 집 자체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가 죽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도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으리으리한 집을 보게 되니 더더욱 긴장을 하게 되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굳은 채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이렇게 반겨주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긴장한 제 손을 잡고서는 만져주셨고 제 옆으로 오셔서는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도 해주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일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나 수연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상인이가 칭찬을 그렇게 하길래 아무리 자기 눈에 여자친구가 예쁘다고 하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 싶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 잘 왔어요. 우리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있어요. 앞으로 가족 될 사람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요.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 우리 수연이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그날 처음 본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긴장을 좀 덜 했더라면 당장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저에게 잘해주셨죠.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저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결혼 승낙과 계획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고 있을 정도였어요. 남자친구가 겨우 부모님을 진정시키고는 결혼에 대해 저희 계획을 말하게 되었는데 전에 남자친구가 설명한 것과 다를 거 없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편하고 좋은 대로 결혼식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해 주셨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이것저것 상대방 집안을 재고 따지면서 결혼을 하니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물며 비슷한 집안의 형편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형편이 좋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하시고 저를 예비 며느리로서 예뻐해 주시고 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드라마나 영화처럼 부잣집에서 결혼에 반대하는 상황을 겪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저희 집 집안 형편과 이것저것을 물어보시고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모습은 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곤욕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 결혼을 승낙받게 되어 기분이 좋긴 했는데 좀 얼떨떨하더라고요. 중간에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제살에 꽃이 뽑을 정도였죠. 벌써부터 저를 좋아해 주시는 예비 시부모님 덕분에 잔뜩 긴장하고 있던 몸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와 다과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너무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위층에 있는 남자친구 방을 구경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방으로 들어가 사진도 꺼내보고 2층 전체를 둘러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업무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는 발코니 쪽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놀란 것도 있었지만 아까 전부터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보이신 태도로 인해 이번 일이 너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머니께서 계속 저를 뚫어지듯 쳐다보셔서 제가 무슨 일인가 여쭤봤는데 별다른 대답이 없었거든요. 부잣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신을 집안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아주머니께서도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반기시는 예비 시부모님과 달리 저를 못마땅해 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를 발코니 쪽으로 이끈 아주머니에게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냥 부르시면 되잖아요. 왜 사람 팔목을 잡아 이끄세요? 미안해요. 아프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내가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해줘요.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불쾌한 내색을 하자 바로 사과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오해를 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낸 것에 대해 사과를 하며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죠. 많이 아픈 건 아닌데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놀라가지고요. 저도 죄송해요. 그런데 제게 꼭 해줘야 하는 말씀이 뭐죠? 이 집 사람들 믿어서는 안 돼요. 지금 결혼 인사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아가씨 결혼하려다가 정말 큰일 날 줄을 모른다고요. 결혼을 하면 큰일이 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무시를 하고 싶었지만 저를 쳐다보는 아주머니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중에 무시를 하게 되더라도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죠. 제가 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가씨가 저 남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전부 다 사기예요. 각본이 있는 것처럼 잘 짜인 사기라고요. 아까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설명드렸죠. 나 여기서 어제부터 일했다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보고 아주 오랫동안 이곳에 일해온 것처럼 연기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야 돈만 받으면 되고 무슨 일일지도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자기 집 며느리 될 사람한테 나보고 연기를 하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계속 자기들끼리 무슨 말 오가는 것도 그렇고 이 집 구도도 잘 모르는 게 딱 봐도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요. 나야 돈 받고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솔직히 푼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인생 망칠 순 없잖아요. 혹시 아가씨는 남자친구라는 남자 만나면서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뭐라도 수상한 점 없었는지 기억해내 봐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결혼한다고 여자 마음 뺏고 사기치는 사람들 같은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내 말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쉽게 믿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아가씨에게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아가씨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사기가 워낙 많다고 하니까.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친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아주머니가 수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아주머니가 한 말처럼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어둘 게 없었죠.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저에게 잘해주었던 남자친구였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집과 어울리지 않았던 남자친구의 후줄근한 모습이었죠. 한번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니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친구가 취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자신의 집안 형편을 설명하며 결혼을 하자고 하는 행동도 수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해 우선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께서 제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남자친구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아까 전부터 안색도 안 좋고 머리도 아파했다며 바람을 잡아주셨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머리를 계속 맴돌며 남자친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 같지만 지금까지 만나온 기간 동안 남자친구와 쌓아온 믿음도 쉽게 저버릴 수가 없었죠. 남자친구가 인정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말에 맞아 저는 도망쳐 나왔던 남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남자친구를 잡기 위해 잠복을 하게 되었죠. 혹시 아주머니가 한 말씀이 사실이라면 갑작스럽게 제가 방문을 해야 확인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남자친구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죠. 남자친구 옆에서 여우짓을 하며 제 심기를 거스렸던 그 여자, 혜선이라는 여동생이 남자친구 옆에 붙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하고 있던 안 좋은 생각과 연결시게 되었어요. 만약 두 사람이 원래 연인 관계이고 아주머니 말씀처럼 내게 결혼을 핑계로 사기를 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죠.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파혼을 하더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면서 제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죠. 저도 오늘 낮에 목격하게 된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만나서 원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와 있다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죠. 수연아, 그래서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야?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날 무슨 일 있었어? 너 그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진 거 알아? 혹시 우리 부모님께서 실수라도 한 거 있어?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래, 그날 듣게 된 이야기도 있었지.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내가 두 눈으로 본 모습이 더 용서가 안 됐어. 너 오늘 집에서 누구랑 나왔어?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한 거니? 정말 그 여자랑 짜고 나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거야? 수연아, 제발 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좀 해줘. 사기를 치다니. 내가 왜 너한테 사기를 쳐? 그리고 오늘 내가 누구랑 집에 있었는데 그 여자란 사람은 대체 누구고?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니? 혹시나 싶어서 사진 찍어놨는데 정말 다행이다. 너 이 사진 아니었으면 넌 끝까지 날 속이려고 했을 거 아니야. 자, 이거 너랑 집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사진 됐어? 저에게 사진을 건네받은 남자친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본 남자친구가 변명을 하기는커녕 어이가 없다며 웃음을 터뜨린 게 아니겠어요? 한참 동안 웃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해왔습니다. 미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잔뜩 긴장했는데 겨우 이 사진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 너 이 사진 속 여자애 누군지 모르겠어? 전에 만난 적 있잖아. 얘 혜선이야. 친동생이나 다름없다는 혜선이. 그래, 나도 알아. 근데 걔가 왜 너네 집에서 나오는데?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자연스럽게 넘기려고 하지 마. 나 너네 집과 관련된 일도 알고 있어. 나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대충 다 알고 있다고. 너희 가족들이랑 그 여자랑 짜고서 나 속이려는 거잖아.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다는 거 다 들었다고. 뭐? 수연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까부터 왜 계속 내가 사기를 친다고 말을 하는 건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씩 다 해명해 볼게. 내가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 좀 해줘.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흥분된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다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입증하겠다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남자친구네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가정부 아주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게 된 남자친구는 흥분을 하면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자신과 같이 집에서 나온 혜선이란 여자애가 그 가정부 아주머니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들었으면 바로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오늘 나랑 같이 집에서 나온 혜선이란 여자애, 너한테 이상한 말을 했던 가정부 아주머니 딸이야. 가정부 아주머니가 워낙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서 일을 해와서 그 집딸의 혜선이도 나랑 같이 잘하다시피 지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도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던 거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건 내가 예상되는 게 있는데 직접 당사자 입에서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자. 남자친구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눈치를 챈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단순 추측이라며 거짓말을 저에게 한 당사자에게 찾아가 정확히 확인해보자고 했죠. 그렇게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남자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끌려 도착하게 된 집에는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계셨어요. 그리고 가정부 아주머니도 그 자리에 있었죠. 예비 시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남자친구는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죠?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 저질러서 돈을 벌어야 하실 만큼 형편이 어려우세요? 장윤아, 넌 집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군가가 부모님과 제가 결혼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고 수연이에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 사람 말로는 자기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오랜 기간 일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모님께서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수연이에게 사기를 치려고요. 아주머니, 무슨 말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아주머니께서 직접 한 말이니까 저보다 더 자세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셨어요? 제가 알게 되면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날 텐데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거냐고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저에게 거짓말한 이유를 묻자 가정부 아주머니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은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와 이어주기 위해 걸림돌이었던 저를 남자친구 곁에 쫓아내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냈던 거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순간 욕심이 나서 제가 생각해도 미친 짓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처음 상윤이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싶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변명한 게 아니라 그땐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을 혜선이에게 전했는데 혜선이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자기가 상윤이를 오랫동안 남자로서 좋아해왔다고 말이죠. 여기 두 사람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헤어지면 혜선이가 지금까지 품고 있던 마음을 상윤이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혜선이가 상윤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혜선이 마음을 알게 되니까 괜히 속상하고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사람 인연 모두 타이밍인데 그걸 뭐 어쩌겠냐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며칠 동안 슬퍼하는 딸을 위로만 해주고 있었는데 그날이 온 거예요. 상윤이가 사장님 사모님께 결혼 인사시킨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온 그날이요. 그날 상윤이 여자친구라는 처분을 봤는데 갑자기 가슴이 요동을 치더라고요. 솔직히 상윤이 정도면 평범한 서민이 아니라 부잣집 집안의 자제들이나 유명한 사람과 만나고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기와 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여성이라니. 그때부터 제가 갑자기 미친 것 같아요. 내 딸이 상윤이 여자친구 분에 비해서 모자란 게 뭐가 있다고 못하나 싶었죠. 그래서 우리 딸 행복을 위해 그리고 우리 딸 미래를 위해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지금까지 가정부 일한다고 내 새끼에게 못해다 주는 것들 이번 일로 만회를 해야지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든 따로 처벌을 내리시든 모두 다 제 잘못이니 제가 다에게 처벌 받겠습니다. 아주머니 입에서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게 되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일로 우리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평생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갈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며 잘못을 비난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아무리 혜선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죠. 아주머니께서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워낙 어릴 때부터 지내와서 제가 혜선이 여자로 안 본다는걸요. 설령 아주머니 뜻대로 제가 수연이와 헤어졌다고 해도 혜선이는 영원히 저에게 친동생 같은 아이였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일 아주머니 혼자서 계획하신 건 아니죠? 수연이가 우리 집 오고 간 날 이후 혜선이가 집에 온 것도 일부러 온 거죠? 그리고 혜선이가 저랑 수연이와 예전에 만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우리 사이 회방 놓으려고 한 것도 맞고요. 두 사람 사이 회방 놓은 건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혜선이에게 듣게 되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두 사람 데이트할 때 끼어들어서 몇 번 회방 놓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저도 정말 몰랐어요. 혜선이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저 혼자 계획한 게 맞아요. 여자친구분이 인사를 드리러 온 그날 그 자리에서 마음먹고 계획해서 실행까지 옮긴 거니까요. 물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 혜선이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여자친구분에게 거짓말한 걸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혜선이가 이번 기회 잘 이용해보라고 이렇게 말만 했어요. 혜선이는 제가 이런 짓을 꾸민 거 몰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 집 식구분들이 다른 집 부자들 같았으면 이런 욕심 품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이런 부잣집 자제분이 가정부 딸과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 식구분들이라면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상윤이라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만 일해왔지만 듣는 귀가 있잖아요. 다른 집 가정부들은 아무리 주인댁분들이 잘해주더라도 피부로 느껴지는 벽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집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장님, 사모님께서 항상 저를 동등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제 딸이 혼자 있는 게 신경 쓰이신다면서 이 집에 들어와 일하는 동안 같이 있게 해주시고 상윤이와도 같이 뛰놀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 생일도 그렇고 기념일마다 이거저거 한 가족처럼 챙겨주시다 보니 제가 언강생심 그런 헛된 마음을 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울면서 죄송하다고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이해가 가거나 용서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는 일이었고 피해 사실이 있어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들이니 이번 일도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던 예비 시부모님의 성품도 그러실 분들이라고 느껴졌고 가정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죠.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아주머니, 지금 하는 게 말이라고 합니까? 자기 새끼 잘 되라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나도 자식 키우는 부모입니다만 지금 아주머니가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사귀어 오고 이제서야 그 결실을 맺으려는 애들에게 거짓말까지 지어내서 갈라놓으려고 해요? 거기다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속이고 내가 지난 20년 넘게 아주머니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아요. 아주머니 입으로 말한 것처럼 나와 이 사람 그리고 상일이까지 아주머니의 해선 일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대신해서 해주시는 분이니 저 정중하게 잘 대접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까지 지내왔다고요. 그런데 이런 짓으로 우리들 마음이 되갑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잖아요. 순서가. 여기 두 사람이 먼저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간질시키고 자기 자식 이어붙이려는 게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우리 집에서 그간 받아온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 사람이 한 말에 동의해요. 이게 단순히 용서 구한다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간 지내온 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잘못으로 서로 얼굴 보는데 불편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일이나 아주머니나 혜선이가 나타나지 않겠다는 약속받고 일도 그만두시는 걸로 하고 끝내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일하신 월급은 그 내용 적힌 각서 가지고 오시면 바로 드릴게요. 이제 그만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직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오늘부터 기계처럼 살게요.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내겠습니다. 헛된 욕심 품지도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오랫동안 가족같이 일한 분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지 않으니 오랫동안 한 집에서 일했다고 하시면 다른 집 일자리 구하기 편할 겁니다. 그만 나가주세요. 결국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아주머니에게 그날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께서 집 대문을 나가시면서 모든 일이 종료되었죠.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아주머니에게 속아 남자친구를 의심했고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니 말이죠.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께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다들 저를 이해해 주시면서 괜찮다며 감싸주셨죠. 결혼 결정을 하고 난 뒤 결혼 진행 속도가 너무 빨랐다며 서로 집안과 환경을 충분히 알아갔다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서로 조금씩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 책임이 있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더는 하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죠. 그 후 저는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 있죠.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더라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전후 사정을 다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얻게 된 교훈 중 하나이죠.
앞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교훈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의 저의를 생각해 보셔서 저와 같은 일이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개묘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고 곧 있을 설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